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밤사이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포항 19도, 나머지 지역은 16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줄어들었지만 선선한 공기에 감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흐려서 빨래지수와 세차지수는 20으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오늘 하루 세차와 빨래는 잠시 미뤄두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도 30으로 낮은 편이니까요. 자외선으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 중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동해 중부 앞바다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최근 안전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가 화두인데요. 이제는 차에 눈이 달려서 스스로 안전과 주행을 제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보행자와 도로, 표지판 등을 인식합니다.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드는 보행자 앞에서 비상제동장치가 작동돼 멈추거나 운전자가 찾던 건물이 나타나면 알려줍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화해온 스마트카가 이제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학연구팀이 개발한 객체인식 기술로 보행자와 자동차, 도로 표지판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문자를 인식합니다. 고유한 형태를 갖다가 저희가 뽑아내는 기술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행자냐, 문자냐, 사람이냐, 이걸 자동차냐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고. 국제학술 대회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아 한국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상용화 논의 중입니다. 기존의 값비싼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속도가 항상 느려지고 그 크기 자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하고 고속화하고 하는 그런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차 같은 인베드 시스템 사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속 상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세계 스마트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IT 기술 개발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동해안 사업장에서 지게차와 관련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5년 동안 경북 동해안 사업장에서 지게차 하역 작업과 관련해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146건에 이르며 올 들어서도 17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지게차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게차 운항 때 근로자 출입 통제와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포스코 캠텍이 부정형 내화물 공장을 30년 만에 개선하는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포스코 캠텍은 제품 생산 시간을 29% 단축하고 연간 생산 가능량도 6배 높였으며 집진 설비 등을 친환경 설비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형 내화물은 분말 형태의 내화 재료로 철강 산업을 비롯해 시멘트와 비철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시골은 흔히 공기와 물이 좋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먹는 물은 예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의 먹는 물 가운데 상당수는 먹기에 부적합한데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 18가구는 탁도와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기준을 넘어선 물을 요즘 또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5년 전 고도 정수시설을 설치했으나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기료입니다. 정수시설을 가동할 경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15만 원, 가구당 8천여 원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안 떨리고 뭐가 또 죽긴 안 한다고 뭐 그대로 먹자 크고 우리가 단정 죽는 거 아니지만 몸에 해로우니까 돌리자 큰 사람도 있고 그래. 2년 전부터 100여 미터 앞쪽에 상수도 관이 깔렸으나 수도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관 설치비가 가구당 120만 원이 드는 데다 매달 나오는 수도 요금도 노인들에겐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마을, 이곳은 수소이온 농도가 9.2로 기준을 넘고 있으나 66가구의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뭐 거의 혹 끓이는 분도 있지만은 뭐 거의 생수를 그대로 마셔요. 포항시 내 마을 상수도는 165곳, 상반기까지 25%인 4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마을 상수도 1,175곳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설치가 늦고 더러는 주민들이 거부해 시골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해 벼 작황이 평년장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품평회를 통해 올해 벼 작황은 생육 초기 가뭄에도 불구하고 적기 모내기와 비료주기 등으로 헛가지수가 적고 이삭당 나달수가 평년보다 3% 정도 많아 평년작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등수기 기상 여건이 좋아 품질뿐만 아니라 밥맛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조생종은 서둘러 수확하고 중생종과 중만생종도 서리가 오기 전인 10월 중순까지는 수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 미국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올해 말까지 산물벼 2만 3천 톤, 포대벼 5만 9천 톤 등 모두 8만 2천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물벼는 오는 11월 14일까지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올해 말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 장소에서 수분량 13에서 15% 이내의 포대벼 상태로 40kg 또는 800kg 단위로 매입합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은 1등급벼 40kg 기준 5만 2천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시내 한 육류 도매업체 냉동고입니다. 미국산이라고 적힌 돼지고기가 가득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산 돼지 목살과 앞다리살은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돼 근처 식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칼질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표시 없이 했어요. 네, 봉지에 담아놨어요.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업체 대표 A씨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 14톤, 시가 7억 원 상당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기를 받아 쓴 14군데 식당 주인들도 국산으로 감쪽같이 속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놓고 팔았습니다. 식당 업주들도 국산으로 알고 계속 한 2년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온 손님들, 소비자들도 그 원산지 메뉴 표시는 국산으로 돼 있어서 바로 조리에 먹을 수 있도록 얇게 썰어 유통됐기 때문에 원산지 구분이 어려웠던 겁니다. 돼지고기는 전문가들도 원산지 구분이 어려워 부정 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한우와 수입산을 구별해낼 수 있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그게 불가능해서 유통업자들이 그 점을 계속 악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배추김치는 지난 2010년 346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4,200여 개 업체의 위반 유형을 보면 거짓 표시가 3,4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미표시가 800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쓰이는 식품 300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300여 건에 대해 잔류농약과 표백제, 중금속, 세균수 등을 검사한 결과 얼갈이 배추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싼 가격에 주변 주차까지 허용되면서 장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님들로 온종일 전통시장이 북적입니다. 여기저기 흥정하는 소리가 시장 안에 가득합니다. 애들 잘 먹는 거, 이런 거, 굴비. 그리고 손주들이 많아가지고 이 고기 좀 많이 사가지고 와야 돼. 그때 덜 남고 많이 파는 게 낫잖아요, 요즘에는. 예. 많이 남고라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또 소외되잖아요. 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공무원과 여성단체 회원들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미리 구입한 상품권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단체 회장님들도 그렇고 회원들이 많이 사시네요, 물건들을.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차를 대지 못한 소비자가 발길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역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는 27만 400여 원이 들지만 전통시장에서는 19만 1,000여 원이면 가능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한우와 생선값이 올랐고 과일 중에서는 배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 연휴 나흘간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주엑스포는 추석 연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귀향객을 비롯한 관람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주엑스포는 플라잉과 바실라 등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의 관람료를 할인하는 한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입장하는 가족에게는 우대 할인을 적용합니다. 또 추석 다음 날인 28일에는 한가위 국악 공연을 열고 인도네시아의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 공연인 잼버 패션 카니발과 몽골 국립인형극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연도 펼칩니다.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인 이호 여사가 어제 영원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지사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1억 원씩 기탁해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도 조성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인 이호 여사가 참여한 가운데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영호남의 상생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1억 원씩 김대중 평화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영호남이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은 젊은 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고질적인 영호남 갈등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대화합을 통해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씨앗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동서통합과 국가발전 그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만한 미래의 동향을 빛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보지 않습니다. 김대중 평화재단은 이번 기탁금을 종잣돈으로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영호남의 인재 육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경북 또 나라 전체의 대화합의 의지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호 여사는 지난 98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첫 회 행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고 지난 2000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경주 엑스포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동서화합을 위해 상주 나주 조선감령 관광자원화 사업과 안동화순 백신 산업 육성, 독도와 가거도 끝섬 주민 교류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죽은 거미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7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선생님이 거미를 먹으라 했다는 말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다며 이후 어린이집 복도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여러 차례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 논란과 관련해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도시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하다며 농어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어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농촌 지역의 민의도 비례해 대표돼야 한다며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한 의원 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천억 원의 예산이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투입됐지만 연근의 수산자원의 총량은 50년 전과 비교해 56%나 감소했다며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이 사업 중 하나인 종묘 방류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외에도 어촌계와 수협, 민간단체 등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어 방류 품종과 방류 물량 등에 대한 실태 관리가 어렵고 갯노금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바다숲 조성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많다며 안일한 수산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최근 열린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 그리고 실크로드와 관련된 세 번째 특강을 오는 30일 개최합니다.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과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이번 특강은 실크로드와 신라미술, 금관 등 신라의 황금문화와 왕릉의 연관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추석 연휴 나흘간을 비상진료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34곳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당직 의료기관 병의원 811곳을 정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휴일 지킴이 약국 1,470여 곳이 연휴 기간 중 문을 열고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보건소 27개 반 144명이 방역 비상근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안동과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 6개 시군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이번 수렵장은 3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수렵인이 북부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시군은 밀렵과 총기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밀렵 감시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수렵 금지구역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5일에 실시하는 울진군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 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조합원 B씨에게 선거 당일 마을 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한 선주 41살 유모 씨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66살 김모 씨 등 6명을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주 유 씨는 자신의 선박 길이를 5.45m까지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입니다. 또 김 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들과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개조를 공모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선체를 일부를 잘라 미리 제작한 선미와 조타실을 연결하는 등 불법 증축한 혐의입니다. 네, 밤사이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포항 19도, 나머지 지역은 16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줄어들었지만 선선한 공기에 감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흐려서 빨래지수와 세차지수는 20으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오늘 하루 세차와 빨래는 잠시 미뤄두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도 30으로 낮은 편이니까요. 자외선으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 중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동해 중부 앞바다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